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의 남자죠. 트렌드의 중심 IT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클릭이 수다입니다. 네,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번 목요일에 뵙다가 월요일에 뵈니까 좀 색다르네요. 그러네요. 낯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SNS들 많이 하시는데요. 보면 참 재밌고 재치 있는 글들, 사진들 올라와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SNS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일상생활에 어떤 점을 콕 집어서 짧은 시로 표현한 것들이 저는 그 창의력과 독창성에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SNS 시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혹시 기자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SNS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자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SNS 하다 보면은 저도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SNS를 이제 일반인들은 짧지만 의미 있는 글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의미 있는 그 공감을 얻는 시를 SNS 시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서울시란 시집을 펴낸 하성우 시인도 있고요. 또 읽어보시 집을 펴낸 최대호 시인이 대표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읽어보시집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SNS 시가 문학의 한 장르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SNS 시를 테마로 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재 그 국립중앙도서관에는 SNS를 소재로 3월 13일까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SNS 시인시 대전이라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최대호 시인의 민간요법이라는 시입니다. 네. 원소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까 주신 게 이거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목 민간요법 최대호 두통이 심할 때, 감기가 왔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있다. 퇴근하기. 퇴근하기. 정말. 전 이거 보고서 마지막 한 줄에 한 단어에 정점이 그냥.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짧지만 임팩트가 딱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네, 그만큼 재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SNS 전시회가 특히나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대호 시인의 얘기를 빌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SNS가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많이 깊이 들어와 있고요. 또 누구나 SNS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이런 부분을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호 시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이제는 시를 쓰거나 공유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감이 되고요. 네. 네. 순간 뜨끔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게 시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좀 살펴보면 네. 옛날에는 시조도 있을 거고요. 좀 정형시부터 해가지고 좀 자유시로 많이 변화가 되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새로운 그런 형태들이 사회적 문화상을 반영을 해서 계속 바뀔 것 같고요. 그동안 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또 고도로 정제된 언어로 상징과 은유를 포함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학 장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도 사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NS 같은 경우에 이런 시들은 디지털 구텐베르크 그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니까 네. 앞으로 좀 더 발전되는 상황이 좀 더 궁금한 상황이죠. 이 SNS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시로 표현한 이런 짤막한 시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한, 똑같이 겪는 일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도 독창성도 있어 보이고 또 언어로 표현하는 유의도 있어 보이고 네. 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디카시라는 새로운 시도 또 그런 형태도 드러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디카시요? SNS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진을 찍을 때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 같이 포함을 해서 디카시라고 그런 새로운 장르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그 시인은 이상호 시인이 있습니다. 이상호 시인은 이제 말을 빌면 사진을 찍고 그 느낌을 날아가기 전에 문자를 표현하고 SNS 소통하는 운동이라고 밝혔고요. 네. 미디어가 변하면 우리의 삶과 예술도 변하기 마련이며 그리고 매체 변화를 통해서 그 제2의 혁명과 같은 그런 시들도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언어 예술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뭐 SNS 시인시 대전을 통해서 모바일 시대 그리고 정보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SNS를 통해서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존 시와는 다른 장르로 탄생한 SNS 시의 흐름과 의미를 조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가 변하면 우리의 삶과 예술도 변한다라는 말에 10분 공감하면서 SNS 발달로 인한 변화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까지 과연 영향을 미칠까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어르신들, 어린이, 여성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요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자님, 조금 더 정확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소파 박무장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뭐 딱 꼬집어서 어린이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를 다른 것으로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안전이 취약한 어린이들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K텔레콤과 그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효 안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 학교의 해당 사업 내역을 공지하고요. 네.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 그러한 업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저소득층 자녀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의 기준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그 위로급여 수급자 등 이렇게 그러한 자녀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안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되는 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니까 참 그것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안심 서비스,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유안심 서비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안심 알림이 초록 버튼 서비스, 안심 알림이로 구성이 되는데요. 유안심 알림이는 그 3G 통신 기반의 어린이 안심 전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수집된 어린이의 위치 정보 그리고 등하교 정보라든가 그 안심존 설정을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초록 버튼 응급 호출 기능 등이 보호자에게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또 초록 버튼 서비스는 그 안심 단말기에 보시면 그 응급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호자와 경찰서의 3자 통화로 그 응급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그 녹취가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안심 알림이 서비스 기능인데요. 안심 알리기는 그 지급이 무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이제 등하교 시에 보호자한테 그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 안전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은 뭐 외부부라든가 그런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대부분이죠. 보니까 네. 예, 등하교 시간에 방과후를 체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유용한 서비스고 참 안심이 되는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잘 적어두셨다가 꼭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안심 서비스를 시작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2세 정호성 기자와 클릭 잇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말부터죠. 예,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네요. 한 닷새 정도는 기본적으로 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걱정이요? 연휴가 길어지고 빨간 날이 많아지면 가족이나 뭐 누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 찾아야 되는데 네.
웬만한 데 가보면 다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답을 우리 정 기자님이 좀 도움될 수 있는 말씀 주실 겁니다. 정 네. 기자님, 이럴 때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스마트폰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굿닥이라는 앱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굿닥 앱은 이제 GP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병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앱입니다. 그래서 뭐 메뉴에 보시면은 그 내 주변 찾기 병원 메뉴가 가장 맨 먼저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 사실 집 주변에 병원을 모아놓은 정보들이고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일일이 전화해서 영업하나 안 하나 문 열었나 안 열었나 그렇죠. 물어보기도 힘들고요. 네. 그러면 뭐 예고된 일 말고 오늘 여기가 진료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바로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한 정보들이 다 제공이 되고요. 또 실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 또 네. 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되게 매우 유용한 연휴기간 같은 경우에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병원 정보에 보시면 진료 과목들이 있잖아요. 내과, 외과, 피부과 이런 부분들 정보들 같이 다 들어 있고요. 네. 진료 시간이라든가 또 병원이 진료가 잘하면 또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병원 선호도 등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뭐 검색 결과가 아무래도 자기 그 사용자 위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라도 그 상당히 매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실제로 이 굿닥 앱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설 명절 때도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렇게 귀경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동했을 때 내가 좀 익숙지 않은 동네에서 낯선 병원이나 동네 갔을 때. 약국을 찾을 때 참 유용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기자님도 사용하셨을 때 이 점이 가장 선호할 만하다라는 네.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없을까요? 아무래도 상황별 병원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테마별 이제 증상별로 나눠져 있는데 뭐 야간 진료라든가 24시간 응급 진료, 뭐 착한 병원, 전문 병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증상별로 이제 뭐 화상도 있을 수 있고 두통,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그 과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매우 유용했던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또 위사랑 상담하기 메뉴가 있어서 진료 과목에 관련된 전문의 상담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수시간 안에 답변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늦어도 하루 정도는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유용했던 것 같고요. 또 밑에 보시면 굿닥 캐스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 증상별 검색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빨리 기껏 병원을 찾아갔는데 여기서는 이거 진료할 수 없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더 당황스러우니까 맞아. 증상별 진료. 저 이거 잘 기억해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쓰시면서 아쉬웠던 점 이런 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병원 찾기랑 약국 찾기가 있는데요. 그 네. 약국 메뉴가 아무래도 병원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국이 좀 메뉴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네. 위치를 좀 약간 개선을 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앞으로 이게 사실은 한 4, 5년 전에 만들어진 앱인데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추가적인 생각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네. 병원 시간이나 이 여는 시간, 이런 마감하는 시간 같은 거는 업데이트 되는 게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네. 실제로 연휴되면 응급 출동 때문에 소방서가 바빠진다고 합니다. 위급할 때는 당연히 119로 연락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 굿닥 애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설에 참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네요. 그런데 약국 병원뿐만 아니라 네. 서울 되면 이동도 많이 하고 특히 아. 지방과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네. 물론 애플리케이션 중에 차표, 기차표를 네, 네. 예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죠. 네네네. 예. 그 아무래도 자가용도 이용도 많이 하긴 하지만 뭐 설 같은 경우는 KTX 같은 그런 기차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일찍 예매가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많이 이용하는 게 또 고속버스잖아요. 그래서 그 고속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앱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버스 바로 모바일 앱이고요. 네. 예, 앱을 이용해서 이제 상당히 편하게 그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고속버스들을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라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모바일 앱. 뭐 어떻던가요? 예약 기능은 잘 이루어지겠죠? 예. 고속버스 앱이라서 당연히 그 고속버스 예매 기능이 메인이 되어 있고요. 네. 고속버스 예매 메뉴를 선택을 하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걸 선택을 한 다음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가는 고속버스들이 쭉 그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회원도 이제 회원 가입 안 해도 비회원도 휴대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니까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좌석 선택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좌석을 미리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또 결제 수단은 뭐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카드들도 그런 예약이 되고요. 아무래도 매표 창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편리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앱을 쓰시면서 요런 기능은 좋았다. 혹은 이런 건 좀 개선해야겠다. 네. 이런 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예약에 되게 충실한 앱이라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지방에서 혹시라도 서울에 누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마중을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고속버스 시간들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예매 확인 메뉴에서는 예매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도착 시간 안내 같은 경우는 현재 타고 있는 버스의 목적지 도착 시간도 같이 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그 예매 변경이 되는 메뉴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기존에는 그 예매 변경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은 취소 메뉴만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럼 취소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별도의 수수료가 또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시간 변경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를 제외한 후에 카드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앱으로 하면 터미널에 그 환불 받으러 이틀 안에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 기간이 이틀이거든요. 근데 네. 이틀이 경과하게 되면 환불을 못 받고 금액이 버스 요금이 한 3만 원대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1인당. 근데 이게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얘기 좀 하셔서 개선하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매 네. 변경도 새로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간편한 예매 시스템에 비해서 환불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점, 이 점은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네. 네. 연휴 기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병원 갈 일이 생기면 굿딱. 네, 굿딱. 그리고 귀성길, 귀향길 티켓 못 구하신 분들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